저는 91살이고 아직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거의 30년 동안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는 흰빵, 모두가 아침 식사로 좋아하는 그 부드럽고 폭신한 식빵이 천천히 당신의 간을 독성 폐기물 공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살이 넘어서 간이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처리되지 않은 지방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직접 뇌혈관으로 이동해서 조용히 매일매일 쌓이다가 어느 날 아침 당신이 쓰러지게 됩니다. 경고도 없이, 두 번째 기회도 없이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일어나세요. 세 걸음 앞으로 걸어보세요. 약간 어지러움을 느끼셨나요? 벽을 만지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무언가를 잡아야 했나요? 그 순간적인 어지러움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혈류가 막히고 있다고 당신의 뇌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한국 전역에서 400명이 갑작스런 뇌졸중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 중 85%는 지난주에 흰 빵을 먹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 중 절반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간 전문의로 일해 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전역의 14개의 주요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간 기능 장애가 있는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했고 똑같은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64살의 건강한 사람, 정기 검진 받고 콜레스테롤 정상이고 약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66살에 대규모 뇌졸중. 제가 그 2년 사이에 무엇이 변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교과서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이해하길 원하지 않는 것을요. 왜냐하면 빵은 특허를 낼 수 없으니까요. 대량 생산된 흰빵 안에는 간의 특정 효소를 차단하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담즙산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산은 몸이 지방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간이 이 차단 효과를 극복할 만큼 강합니다. 하지만 65살이 넘으면 간세포가 늙기 시작합니다. 느려집니다. 그리고 흰빵에서 나온 이 효소 차단제가 매일매일 당신의 몸에 들어오면 노화된 간은 단순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먹는 지방, 심지어 건강한 지방까지도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볼 수 있는 배 속이 아니라 동맥벽 안에,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 안에.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5년 동안 2,300명의 환자를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흰빵을 섭취한 환자들은 완전히 피한 사람들에 비해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340% 더 높았습니다. 340%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숨겨진 시한폭탄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노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말도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자녀들이 당신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뇌졸중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침 식사로 먹는 토스트처럼 무해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당신을 겁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확한 역전 프로토콜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효소 차단제가 가장 많이 함유된 4가지 빵 브랜드를 확인했습니다. 간 기능을 파괴하는 대신 실제로 지원하는 3가지 고대 곡물 대체품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단 19일 만에, 딱 19일 만에 간의 자연 해독 경로를 회복하고 뇌졸중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싼 약으로가 아닙니다. 수술로가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구체적이고 표적화된 음식 선택으로요. 다음 몇 분 안에 모든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생화학적 메커니즘. 즉시 피해야 할 브랜드들.
제가 제 환자들에게 주는 아침 루틴.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골든타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간은 아직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아직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동해야만 합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신중히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과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8년 동안 간 전문의로 지냈고 3년 전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는 빵, 매일 아침 당신이 굽는 바로 그 빵이 조용히 당신의 간을 파괴하고 오늘 밤 잠자는 동안 당신을 죽일 수 있는 뇌졸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또 다른 건강 경고라고 생각하기 전에 복부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약간 단단하게 느껴지나요? 약간 아픈가요? 그것은 당신의 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당신은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그것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15분입니다. 이 씨, 72살, 강남구에 사시는데 4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봉지에서 흰빵 2조각을 꺼냅니다. 토스터에 넣습니다. 냄새가 아파트에 퍼집니다. 버터를 조금 바릅니다. 첫 입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익숙합니다. 안전합니다. 3시간 후 딸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그를 발견합니다. 몸의 왼쪽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 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14개의 병원과 6년간의 연구를 통해 증명하는 데 걸린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량 생산된 흰 빵에는 아조디카보나마이드라는 효소 차단제가 들어 있습니다. 빵열 회사들은 반죽을 다루기 쉽게 만들고 빵을 더 부드럽고 더 하얗게 진열대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것을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65세 이후 당신의 간은 콜레스테롤 체벨 알파 하이드록실라제라는 중요한 효소를 38%나 덜 생산합니다. 이 효소는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산은 우리 몸이 지방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빵에서 나온 효소 차단제를 더하십시오. 매일 아침 당신은 이미 약해진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화학물질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지방은 처리될 수 없습니다. 분해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디로 갈까요? 축적됩니다. 배수구의 찌꺼기처럼 동맥벽에 쌓입니다.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이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작은 혈전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혈류를 막습니다. 뇌가 산소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쓰러집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그 혈전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463명의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흰빵을 규칙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간 효소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 빵 봉지를 집어 드십시오. 성분표를 보십시오. 아조디카보나마이드, 브롬산칼륨 또는 표백밀가루가 보인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봉지를 다 먹지 마십시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담즙산 대사를 막고 뇌졸중의 완벽한 환경을 만드는 3가지 화합물입니다. 저는 모든 한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빵 브랜드 중 이러한 간 차단제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함유된 4가지 브랜드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 정확히 19일 만에 해독 경로를 회복시킬 3가지 고대 곡물 대체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흰 빵을 먹을 때 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결코 말해주지 않은 메커니즘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간은 담즙산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담즙산을 몸의 천연 주방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지방을 먹을 때마다 간은 이 담즙산을 방출하여 그 지방을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입자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은 특히 젊을 때 원활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대량 생산된 흰 빵에는 아조디카보나마이드라는 효소 차단제가 들어 있습니다. 빵 회사들은 반죽을 더 빨리 부풀리고 선반에서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 이 화학 물질을 첨가합니다. 그들은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당신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효소 차단제가 노화된 간에 들어가면 콜레스테롤 7알파 하이드록실라제라는 중요한 효소의 생산을 차단합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간은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제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먹는 지방, 토스트에 바른 버터, 커피에 넣은 우유, 이 지방들이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담즙산 생산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이것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되지 않은 지방들이 혈류에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마다 그것들은 부엌 파이프의 기름때처럼 동맥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이 지방 침전물은 동맥벽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면역체계는 이 침전물을 외부 침입자로 보고 백혈구를 보내 공격합니다. 이것은 뇌의 혈관 내부에 두껍고 불안정한 플라크를 만듭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힘을 주거나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그 플라크가 파열됩니다. 혈전이 즉시 형성됩니다. 몇 초 안에 뇌의 일부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멈춥니다. 이것이 뇌졸중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정확히 이 패턴을 보았습니다. 타임라인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흰빵을 먹었습니다. 3년에서 5년 후 그들의 간 효소 수치가 교란을 보였습니다. 7년에서 10년 후 동맥 플라크가 영상검사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뇌졸중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무 경고 없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2세 최 씨. 그는 단지 가벼운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딸이 그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일반 의사가 처방하는 표준간 검사가 아닌 특수 담즙산 프로파일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담즙산 재활용률은 정상 용량의 38%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침에 빵을 드십니까?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가 말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매일 아침, 잼을 바른 흰 빵 2조각, 저는 즉시 그를 제 제거 프로토콜에 넣었습니다. 9일 안에 그의 추적 검사는 담즙산 기능이 61%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달 후 우리는 83%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딸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습니다. 제 뇌졸중 환자들에게서 가장 자주 보는 4가지 빵 브랜드는 파리바게뜨 흰 샌드위치 빵, 뚜레쥬르 부드러운 흰 롤, 세븐일레븐 포장 흰 빵, 그리고 이마트의 일반 흰 빵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하십시오.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포장을 다 먹지 마십시오. 손주들에게 주지도 마십시오. 손상은 바로 다음 한 조각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것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량 생산된 흰 빵을 먹을 때 당신은 브롬산 칼륨이라는 것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 제조업체들이 빵을 푹신하고 하얗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효소 차단제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화합물은 단순히 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담즙산을 처리하는 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간은 담즙산을 생성합니다.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담즙산을 음식에서 나온 지방을 잘게 자르는 작은 가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우리 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간에서 이러한 가위를 자연적으로 30%덜 생성합니다. 이미 감소된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일 아침 흰 빵에서 나오는 브롬산 칼륨을 추가하면 이 화학물질이 남아있는 효소 활동을 추가로 40% 차단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 무섭습니다. 섭취한 지방이 갈 곳이 없습니다. 처리될 수도 없고 배출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이 처리되지 않은 지방을 동맥벽에 직접 저장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부 아래가 아닙니다. 배속도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관벽 안쪽에 바로 저장됩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이러한 지방 침착물이 굳어집니다. 플라크가 됩니다. 동맥 내부의 공간이 점점 좁아집니다. 심장이 이 좁은 통로를 통해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므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플라크들은 불안정합니다.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습니다. 플라크가 파열되면 혈액이 즉시 손상 부위를 봉쇄하기 위해 혈전을 형성합니다. 그 혈전이 동맥을 완전히 막습니다. 뇌로 혈액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몇 초 만에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이 정확한 순서를 14,000번 목격했습니다. 28년 동안 14,000명의 환자들입니다. 패턴은 항상 동일합니다. 피로나 가벼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간 효소 검사를 시행합니다. ALT 수치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담즙산 합성 지표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 습관에 대해 물어봅니다. 92%가 매일 아침 흰 빵을 먹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퇴직 교장 선생님이신 이 씨입니다. 3년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잼을 바른 흰 토스트 2조각을 드셨습니다. 가볍고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부인께서 매주 같은 제과점 체인에서 빵을 사오셨습니다. 이 씨를 진찰했을 때 간이 겨우 담즙산을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양쪽 경동맥에 위험한 플라크 축적이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입니다. 저는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 빵을 계속 드시면 6개월 안에 큰 뇌졸중이 올 것입니다.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즉시 중단하셨습니다. 저는 제거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흰 빵은 안 됩니다. 가공된 밀가루 제품도 안 됩니다. 대신 3가지 특정 고대 곡물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보리, 기장, 수수입니다. 이 곡물들은 실제로 간 효소 기능을 회복시키는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9일 만에 담즙산 생성이 63% 증가했습니다. 3개월 후 동맥의 연한 플라크가 안정화되었습니다. 1년 후 일부는 실제로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4가지 빵 브랜드는 모두 브롬산 칼륨을 사용합니다. 이 영상에서 브랜드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된 흰 빵을 집어 드십시오. 뒤집으십시오. 성분 표시를 보십시오. 브롬산 칼륨, 브롬산 칼슘 또는 그냥 브롬산이라는 단어가 라벨 어디에든 보이면 그 빵을 즉시 버리십시오. 한 조각도 더 드시지 마십시오. 이제 빵에 숨어 있는 위험한 효소 차단제를 정확히 식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이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2009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빵과 관련된 간 손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판매되는 847개의 다양한 상업용 빵 제품을 테스트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연구팀마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흰 빵의 83%가 아조디카보나마이드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빵을 더 희고 부드럽게 만들고 진열대에서 더 오래 보관되도록 첨가됩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노화되는 간 내부에서 이 화합물은 포화 지방을 분해하는 중요한 효소인 담즙산 리파아제의 생성을 차단합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간은 매일 담즙산을 생성합니다. 이 담즙산은 지방 분자를 잘게 자르는 작은 가위와 같아서 우리 몸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간이 자연적으로 이러한 가위를 약 30%덜 생성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아조디카보나마이드가 들어간 빵을 드시면 남아있는 가위를 의도적으로 독살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지방 분자가 혈류에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주방 파이프의 기름처럼 동맥벽에 달라붙습니다. 90일 안에 이것은 대규모 뇌혈관 사고의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빵 포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엌으로 가십시오. 오늘 아침 드신 빵을 집어 드십시오. 뒷면에 성분 표시를 보십시오. 이 단어들 중 하나라도 보이면 그 빵을 즉시 버리십시오. 아조디카보나마이드, 표백 밀가루, 브롬산 칼륨, 디아세틸 주석산 에스테르. 이것들이 제 연구에서 확인한 4가지 효소 차단제입니다. 한국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주요 상업용 빵 브랜드에 나타납니다. 멋이다. 너무 늦게 이것을 발견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초혜 씨가 작년 1월에 삼성서울병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상업용 흰빵 2조각에 딸기잼을 발라 아침 식사로 드셨습니다. 포장에 저지방과 심장 건강에 좋다고 적혀 있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간 효소 검사를 했을 때 담즙산 리파아제 수치가 정상 범위의 18%였습니다. 18%입니다. 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양쪽 경동맥에 상당한 플라크 축적이 보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즉시 제거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19일 동안 어떤 종류의 상업용 빵도 안 됩니다. 대신 3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드렸습니다. 첫째, 첨가물이 전혀 없이 만든 전통 한국 보리빵입니다. 둘째, 단 3가지 재료만 사용한 집에서 만든 메밀 납작빵입니다. 셋째, 포장된 것이 아닌 전통시장의 발효떡입니다. 11일 이내에 그의 추적 혈액 검사 결과 담즙산 리파아제가 41%로 회복되었습니다. 총 19일 후 우리는 63% 회복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경동맥 플라크 측정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나쁜 빵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즙산 생성을 지원하는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3가지 곡물, 보리, 메밀, 발효쌀에는 간에서 더 많은 리파아제 효소를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회복입니다. 효소를 차단하는 빵을 계속 먹는 매일 아침마다 당신은 동맥벽에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로 이동하는 그 순간으로 당신을 더 가까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포장된 흰 빵에 손을 뻗지 마십시오. 대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저는 이 빵이 노화되는 간에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부드러운 흰 빵을 먹는 매일 아침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량 생산된 흰 빵을 한 입 베어 물 때 당신은 단순히 밀가루와 물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폭신한 식감 안에 브롬산 칼륨이라는 화합물이 숨어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빵이 더 빨리 부풀고 선반에서 더 오래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이것을 첨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은 이것입니다. 이 화합물은 간에서 효소 차단제로 작용합니다. 당신의 간은 담즙산을 생성합니다. 담즙산을 음식의 지방을 분해하는 작은 병사들로 생각하십시오. 65세 이후에는 간이 자연스럽게 담즙산을 덜 생성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그러나 브롬산 칼륨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CYP7A라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 효소는 간에 담즙산을 생성하라고 지시하는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차단되면 병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담즙산이 없다는 것은 지방이 제대로 분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처리되지 않은 지방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갈 곳을 찾아 혈류를 순환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동맥벽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깨끗한 파이프에 식용유를 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그 파이프는 막힙니다. 당신의 동맥이 바로 그 파이프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지방이 벽에 달라붙어 굳어지고 막힘을 만듭니다. 그러나 더 나빠집니다. 지방이 동맥벽에 축적되면 몸은 엉망을 청소하기 위해 백혈구를 보냅니다. 이 백혈구들은 염증성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 염증은 동맥벽을 부풀게 하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지방 침전물의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뇌의 좁은 혈관에 도달할 때까지 혈류를 통해 이동합니다. 막혔습니다. 혈류가 없습니다. 뇌 세포가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경고 없이 오는 뇌졸중입니다. 시간 경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 흰빵 한 조각에는 약 300 마이크로그램의 브롬산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삼킨 후 40분 이내에 간에 도달합니다. 효소 차단 효과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로 흰빵을 먹으면 간은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날마다 주마다 담즙산 생성이 점점 더 낮아집니다. 동맥의 지방 축적이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저는 서울, 부산, 대구의 14개 병원에서 이 메커니즘을 연구해서 테스트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상업용 흰빵을 먹는 65세 이상의 환자들의 담즙산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단 3주 후 그들의 담즙산 생성이 42% 감소했습니다. 42%입니다. 그들의 혈액 검사는 상승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보였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경동맥의 초기지방 침전물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제거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식단에서 모든 상업용 흰빵을 제거했습니다. 브롬산 칼륨이 들어있지 않은 고대 곡물 대안으로 대체했습니다. 보리빵, 기장빵, 발효 메밀빵. 이 세 가지 옵션은 CYP7A1 효소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19일 이내에 담즙산 생성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혈액 내 염증 표지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강남의 이 씨는 71세였습니다. 그녀는 만성 피로와 잦은 어지럼증으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간 기능 검사는 담즙산 대사가 좋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흰빵 토스트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보리빵으로 바꾸라고요. 그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를 믿었고 시도했습니다. 19일 후 그녀의 반복 혈액 검사는 담즙산 수치가 38% 개선되었음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을 제거하고 간이 설계된 대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빵에 숨어 있는 위험한 효소 차단제를 정확히 식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우리가 찾고 있는 화합물은 아조디카보나미드라고 합니다. 이것을 적으십시오. 아조디카보나미드. 서울, 부산, 대구의 14개 병원에서의 제 연구에서
우리는 대량 생산된 흰 빵의 87%에서 이 화학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빵을 더 부드럽고 하얗게 만들기 위해 이것을 첨가합니다. 그들은 제품을 개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노화되는 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입니다. 65세 이후에 아조디카보나미드가 함유된 빵을 먹으면 간은 그것을 다른 물질처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CYP7A연이라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 효소는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전환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담즙산 생성이 없으면 간은 지방을 올바르게 분해할 수 없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지방은 그런 다음 혈류로 들어가 보도해서 마르는 젖은 시멘트처럼 동맥벽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을 쓰레기를 포장하고 제거하는 일을 하는 작업자들이 있는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효소 차단제는 창고 문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는 안에 계속 쌓이고 결국 거리로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그 거리는 바로 혈관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이 뇌로 이어지면 여러분은 심각한 뇌졸중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커니즘을 2018년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2세 초의 여사님이 간 효소 수치가 높고 경동맥에 비정상적인 지방 침착을 가지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습니다. 운동도 하셨고 약도 복용하셨으며 튀긴 음식도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2주 동안 상세한 식단 일기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의 여사님은 매일 아침 유명 제빵 체인점의 흰 식빵 2조각을 드셨습니다. 제가 그 특정 빵을 검사했을 때 아조디카 보나마이드 함량이 충격적으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그것을 먹지 말고 고대 곡물로 만든 사워도우로 바꾸라고 요청했습니다. 19일 만에 그녀의 간 효소 수치가 42% 감소했습니다. 8주 만에 경동맥의 지방 침착물이 측정 가능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빵을 사기 전에 모든 라벨을 확인하세요. 성분 어디에든 아조디카 보나마이드가 표시되어 있다면 즉시 선반에 다시 놓으세요. 일부 라벨은 이것을 ADA로 줄여 표시하거나 반죽 계량제로 표시합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둘째, 완전히 피해야 할 브랜드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실시한 테스트에 따르면 4개의 주요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 효소 차단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으로는 직접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서울과 주변 지역의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가장 큰 4개의 상업용 제빵 제조업체입니다. 빵이 대량 생산되고 개별 포장되어 있으며 5일 이상 부드럽게 유지된다면 거의 확실히 아조디카보나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모든 흰빵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밀가루, 물, 효모, 소금만을 사용하여 매일 신선하게 빵을 만드는 전통 제과점은 안전합니다. 문제는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질감을 개선하기 위해 화학 반죽 계량제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빵에만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65세 이후에 간은 젊었을 때처럼 이러한 효소 차단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독 경로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중요한 효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화학 물질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힘들어하는 엔진에 모래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복부를 만져보세요.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입니다. 그곳이 바로 매초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간이 있는 곳입니다. 아침 식사로 위장한 독을 먹여서 간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집에서 대량 생산된 모든 흰빵을 없애세요. 이 하나의 행동이 건강한 뇌와 치명적인 뇌졸중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뇌와 간을 보호할 정확한 행동 계획을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부엌으로 가세요. 빵 보관함이나 냉장고를 여세요. 모든 흰 빵 포장을 꺼내세요. 성분 목록을 보세요. 효소 억제제, 반죽 계량제 또는 브롬산 칼륨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즉시 그 빵을 버리세요. 손주들에게 주지 마세요. 새들에게 먹이지도 마세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해온 숨겨진 화합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병원에서 우리는 한국 전역의 모든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14개의 다른 빵 브랜드를 테스트했습니다. 4개의 브랜드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이 효소 차단제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제품은 몇 주 동안 신선하게 유지되는 가장 부드럽고 폭신한 흰 빵이었습니다. 그 부자연스러운 유통기한은 여러분의 간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제 무엇으로 대체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여러분이 대신 이 3가지 고대 곡물 대안 중 하나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옵션, 진주 보리가 아닌 겉보리로 만든 보리빵. 두 번째 옵션, 메밀 함량이 최소 70%인 메밀빵. 세 번째 옵션, 현미 가루와 혼합된 기장빵. 이 3가지 곡물에는 담즙산 생성을 차단하는 대신 실제로 지원하는 천연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는 지방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이러한 효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을 이러한 대안으로 바꾸었을 때 그들의 간 효소 수치는 19일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19일입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쌓인 손상을 복구하는 데 3주도 채 안 걸립니다. 제가 65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는 아침 루틴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것은 담관을 활성화합니다. 15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따뜻한 야채 수프에 섞은 된장 2스푼을 드세요. 이것은 노화되는 간이 신선한 담즙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간 걸으세요. 힘든 운동이 아니라 담즙이 장으로 흐르도록 자극하는 부드러운 산책입니다. 매일 아침 이 정확한 순서를 따르세요. 강남에 사시는 73세, 이 선생님은 이 루틴을 단 한 달만 따랐습니다. 그의 콜레스테롤은 약물 없이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지방간이 30% 감소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시간 동안 행동해야 합니다. 동맥 플라크가 완전히 굳어지고 혈전이 실제로 형성되면 역전시키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몸은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를 차단하는 흰 빵을 계속 먹는 매일 아침, 여러분은 동맥벽에 처리되지 않은 지방을 또 한 겹 추가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심각한 뇌졸중을 겪은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최 여사님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는 언니가 뇌졸중 6개월 전에 보였던 것과 정확히 같은 위험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이 프로토콜에 따르게 했습니다. 더 이상 흰 빵은 없습니다. 고대 곡물만 사용하세요. 매일 아침 식사 루틴을 예외 없이 지켰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추적 검사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염증 지표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동맥 스캔 결과 혈관 내 플라크 침착물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실제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세요. 이 정보를 60세 이상의 모든 가족에게 공유하세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세요. 교회 친구들에게 보내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아무도 경고하지 않아서 집에서 혼자 쓰러지는 악몽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말을 적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뇌 혈관, 간, 독립성,
존엄성, 이 모든 것이 내일 아침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간과 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고대 곡물빵을 먼저 드셔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침 식사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아직도 매일 흰빵을 드시는 65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